자, 선생님이 4차함수 파헤치기라는 걸 전에 가르쳤었는데 영상 한번 올려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점에서 접선을 또 그었을 때 이 4차랑 이렇게 안 만나는지 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게 길이비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 한 칸이면 여기가 세 칸이면 돼.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실제로 숫자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 0이라고 쳐볼게요. 1에서 접했어. 여기 4에서 만났어. 그럼 fx를 설정하면 x 최계수는 1로 통일할게요. 그리고 x-4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가 원점이죠.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때는 이 녀석을 y는 뭐라고 잡을 수 있어? mx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mx를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연립할 수 있겠니? 그럼 여기는 이미 만난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를 떨어뜨려. 그럼 몇 차식이? 3차식. 그럼 3차식이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x축과 접했으니까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뭔 거야? m인 거야. x축과는 1에서 만났어. 1에서 접했고 4에서 만났어. 여기는 위에 거 보시면 두 칸, 한 칸이냐? 그럼 여기는 언제야? 3, 여기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여기가 몇 칸, 몇 칸? 한 칸, 세 칸.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시사하게 되냐면 얘들아 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몇 컴마 몇을 지나? 0, F형을 지나고 기울기는 T, 0과 T, FT와 0, F0을 이은 평균 변화율의 뭐야? 극한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겨보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위에 0,1이 있어. 0,1, 0, F0 다른 말로 F0이 1이라고 쓰면 0,1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사차량이 접하게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 이해돼? 근데 얘가 만약 이렇게 밑에서 접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면 이때의 비율 관계는 한 칸, 여기는 몇 칸? 세 칸이면 돼.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실근이 몇 개? 직선과 실근이 몇 개? 세 개일 때가 딱 두 번만 나타나야 돼. 몇 번만 나타나? 두 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면 돼. 그럼 이렇게 평균 변화율에서 그어버리면 교점 3개지.
이렇게 그어도 교점 몇 개야? 3개. 그럼 요 점은 고정점이고 길이를 조정해봐. 그럼 위로 그으면 2개. 이렇게 접할 때가 3개, 밑으로 내면 4개, 4개, 4개. 이렇게까지 접하면 몇 개? 3개밖에 없겠지. 2번밖에 안 만나겠지. 이래?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 요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할 때인 거야. 이해했나요? 선생님 이렇게 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덜 내려오면 요게 접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이 지나서 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접하는 일이 벌어져. 그럼 몇 개요? 3개. 3번 만날 때가 또 생겨버려요. 근데 2번만 생겨야 돼. 그 얘기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 소리가. 알아볼까? 자, 그래서 K 값이 나는 바로 뭐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3칸. 그럼 여기는 4가 되겠지. 이해되니? 선생님이 4차 함수 파일식이라고 따로 영상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 문제 그대로 연결하면. 자, 그러면 이제 F5를 찾는다는 건 F를 찾으라는 소리인 건데 최계수가 1이고 F0이 1이고 F'2가 대면하고 있어요. F'2가 0이라고 했어요. 자, Fx는 지금 요 위의 식으로 보면 0에서 만났고 1에서 접했고 4에서 만났지. 최계수가 1이야. 최계수가 1이 0에서 만났고 1에서 접했고 4에서 만났어. 누구랑? 이 직선이야. 이 접선이야. 이 접선은 뭐지? mx 플러스 n 플러스 누구랑 하면 한 방에 잡을 수가 있겠지. f0이 1이므로 n은 1인 걸 알 수 있어. f'2가 0이죠. 얘를 미분해. 좀 귀찮지만 미분해. f'x 하면 x-1의 제곱 x-4 2x x-1에 x-4 x-1의 제곱 플러스 n이 되겠죠. 2 집어넣어서 0 나온대. 그럼 f' 2 집어넣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어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2 집어넣어 2 플러스 n이 0이다가 만들어져. n이 얼마인 거야? 8인 거야. fx가 보여준 거 맞습니까? 그럼 이제 F5는 5, 16, 1에 n 값이 8, 8 곱하기 5에 n이 1 이렇게 떨어져요. 80, 121이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몇 칸 몇 칸? 한 칸, 세 칸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4번 볼게. 14번에 이 그림에서 내가 배경 지식으로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그럼 무슨 정리라고 했어? 할선 정리라고 했고, 여기 긋고 여기 긋겠지? 그럼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 닮았는데 꼬여서 닮았다고 했어. 왜냐?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가 되고, 짧은 길이, 긴 길이, 짧은 길이, 긴 길이가 상수로 정의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점과 요 점이 원 위에 있는데 이게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겠지. 그게 하나로 모이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상황. 그럼 이렇게 현생이고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도 뭐야? 알파가 되겠지. 그럼 여기 접했으니까 이 길이를 2번 곱하고 짧은 길이 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나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기 접점이 있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과 알파는 여기가 알파인 거야. 왜 그런지 생각해봐. 이 밑에가 접선이지. 여기 이렇게 연장해봐. 그럼 좀 전에 보였던 접하게 되는 할선동이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요각은 요각인 거야. 그럼 거꾸로 요각은 요각이 되는 거야. 알아먹나? 자, 이런 내용들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건들을 읽어봅시다. 반지름, 외접의 반지름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어. 외접의 반지름 사인도 쓸 수 있겠다는 소리네. 코사인 ACB, 그럼 이걸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7분의 2니까 자연스럽게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요. 자, 요렇게 현을 만들 수 있겠죠. 또 요렇게 이어가면 요 점에서 요 각이 요 각과 같은 거 알겠어요? 요 큰 원을 드러내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AC 길이는 루트 7인 거야. 자, 아까도 이런 거 있는데 아까 코사인 값 주어주면서 길이분의 길이하고 마이너스 했지. 그럼 연장선에서 선생님 직각 만들었던 거 맞습니까? 이거 안 보면은 제대로 못 배우는 거야. 아까도 코사인 값 나오면서 길이분의 길이하고 마이너스 했을 때 선생님 연장선 만들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제일 쉬운 피타고라스를 이용했어요.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 여기 루트 7이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루트 7분의 2라는 소리는 이렇게 뭘 내버리면 수직을 내려버리게.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얘가 접점이지. 접점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있을 거야.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몰래 그려봤어. 수직을 내자고 했지. 네, 파란색들이 평행할 거야.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을 알아. 우리는 3분의 2루트 3이라고 알아. 이해돼?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큰 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각과 대변이 필요하겠죠. 응? 그래서 뭐지? 라고 보시면 얘가 삐뚤어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인 알파분의 루트 7이 사실은 이 라지 아닌 거예요. 라지아를 구하라고 했으니 요걸 써먹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슨 알파를 찾는다? 사인 알파를 찾는다가 핵심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를 봅시다. 얘가 중심, 요 빨간색 길이만 알면 사실 요 빨간색 길이만 알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요쪽 삼각형도 요 작은 원에 여접하고 있죠. 사인 알파분의 AB
B라는 길이는 오케이. 이게 외정을 반지니까 3분의 4루트 3이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봐. A, B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보면 여기 중심에 찍었으니까 이 중심에서 이 A, B를 향해서 뭘 내릴 수 있어? 수직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얘는 현이니까. 수직을 내리면 몇 등분 돼? 2등분 돼버리죠. 자, 너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렇게 삐뚤어놓는 게 좋아. 여기가 90도죠. 여기 뭐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여기가 다시 뭐가 돼? 알파가 되는 거야. 이해돼? 선생님이 여기 조건들에서 해야 될 거 필연적인 걸 했단 말이야. 나 이 현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럼 현 나오면 어떻게 해? 중심에서 수직을 내리꽂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90도인 거 확인했으니까 알파, 여기 알파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거대 삼각형은 어때? 닮았어요. 닮은 거 이해됩니까? 닮았단 말이지. 그럼 봐봐. 요 반길이를 L이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A, B까지 거리는 2L이 될 테니까 2L은 빗변, 루트 3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그만 삼각형일 때는 빗변이 3분의 2 루트 3, 높이가 요만큼이 될 테니까 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2L 제곱은 2가 되겠죠. 내향이고 외향이고. 닮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L 값이 1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니? L이 1임으로 AB 길이는 얼마야? 2가 되겠죠. AB는 2L 2가 돼서 사인 알파가 4루트 3분의 6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해도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나중 2R을 구하면 루트 7에 얘를 역수치에 6분의 4루트 3이 2 라지 R이 돼. 그럼 라지 R 값은 약분하면 2 날라가니까 루트 3분의 루트 7이 됩니다. 맞아? 맞아. 라지 R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자, 아직 상황이 하나 더 남았어. A, C, B, A, C, B, A, C, B, P의 넓이를 물어보죠. P는 여기 원주 위에 돌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얘들아, 삼각형 몇 개가 합쳐진 거야? 2개가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A랑 C랑 B까지를 먼저 구해. 요 삼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 자, 요게 얼마였어요? 그럼 여기가 1이 되죠. 알파는 60도였던 거야. 길이만 봐도 알파가 60도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밑변이 3이고 높이가 루트 3으로 읽을 수 있겠지? 그럼 2분의 3 루트 3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삼각형 넓이야. 그럼 P는 여기로 움직이잖아? 그럼 요걸 기준으로 가장 멀리 있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요 길이가 얼마죠? 2. 여기가 몇 도야? 그럼 여기도 60도, 60도, 60도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했니? 왜?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몇 도야? 60도지. 이 D라는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넓이가 이때가 최대인 거야? 정삼각형 넓이 이때가 최대인 거야. 방금 읽었어? 여기가 60도면 아까 여기 60도라고 여기서 배웠지?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잖아. 이 D를 이렇게 당겨오라고. 그럼 여기도 계속 60도를 유지하게 될 거 아니야. 원주각은 동일하니까. 근데 최대 넓이냐면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 넓이인 거야. 그러면 루트 3, 2분의 5 루트 3이 최대 넓이고 r과 곱하래. 루트 3분의 루트 7을 곱한 게 답이 되니까 2분의 5 루트 7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했어요? 얘들아, 이 도형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지 못했을 텐데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장착되어 있는지 봐봐. 요선 그을 수 있겠어? 이렇게 그으면 칼선정리에서 두 점 하나 모일 거지? 이 접점으로. 맞아? 다음 여기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루트 7분의 2인데 여기가 루트 7이래. 이렇게 이쁘장하게 주면 무조건 뭘 내라? 수직을 내라. 그럼 여기 수직을 내렸으면 딴 데 또 수직이 내릴 수 있는 데 한번 봐봐. 이게 접점이잖아? 이 연장선에서. 그럼 중심에서 뭘 내려? 수직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 얘가 현이지. 그럼 또 반드시 해야 될 거. 중심에서 뭘 내려? 수직을 내려. 이해했나?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뭐야? 알파. 그럼 여기는 2분의 8, 여기도 뭐야? 알파.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나요? 꼭 그렇지 않아도, 자, 여기가 원주각으로 알파지. 그럼 얘는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각이야? 중심각이지. 그럼 알파의 몇 배? 2배인데 수직을 했으니까 알파, 알파 이렇게 놓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것까지는 보이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했나요? 자, 13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는데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갖도록. 그럼 특정 A에서의 자극하는 알파라고 하면 A에서의 우극한을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알파와 베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다는 건 뭐죠? 연속이었다는 소리죠. 그럼 얘의 판별식을 하면 알파 제곱 F2A인데 봐봐. 등호가 뭐뭐보다 크다 했지. 아니? 그럼 이 함수 값은 무조건 우극한에 대응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베타일 수밖에 없다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우극한과 함수 값이 같은 거야. 마이너스 1 제외하고는 무조건 우극한과 함수 값은 같아요. 무슨 극한도 같으니까. 좌극한도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베타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걔가 0일 때를 찾아. 그럼 알파 제곱이 4 베타 제곱이 될 때를 찾으라는 소리인 건데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얼마일 때 곱이? 4일 때라고 했어. M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3이 걸리죠. 이 얘기가 사실은 알파가 2베타든지 혹은 마이너스 2베타라는 건데 어떤 경우도 허용하는 거야? 0인 경우도 허용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이면 요 극한값은 얼마야? 0 되지.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a에 마이너스 3이 포함되게 돼 있어. 자,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m이 되고 베타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돼. K가 만약 얼마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K일 때 함수값, 극한값, 좌극한값 다 0 되겠지. A에 누구도 포함시킬 수 있어? 이렇게 된다고 치면 K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누구도 포함된다면? 마이너스 1도 포함된다면? 응? 근데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잖아? 얘도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몇 배야 돼? 2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A에 만약 마이너스 1까지도 포함된다고 치면 이때 K 값은 얼마인 거야? 시수 A의 값이 얼마야 돼? 4야 되니까 3분의 4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심될 수 있는 순간이 이렇게 세 군데라고 쳤을 때 라고 가정하면 K가 3분의 4인데 얼마보다 커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보다 어때? 큰 값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 K가 3분의 4로 바뀌는 순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3분의 4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알파, 베타, 함수값 다 0인 거예요. 오로지 지금 어떤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만 얘네들의 함수값이 0이 아니거든? 그랬을 때 얘네들의 극한은 얘를 제곱한 녀석 36m제곱과 4 K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7의 제곱 요렇게 같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럼 M제곱은 4 곱하기 49에 9에 36분의 1이 되니까 4 약분돼서 여기가 9가 되지. N값은 양수니까 9분의 얼마야? 7.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돼? 얘들아, 만약 K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두 개로만 된다고 치면 곱한 게 얼마죠? 3밖에 안 나오죠. 곱을 4로 만들려면 K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돼? K를 얼마보다 크게 잡아야 돼? 마이너스 1으로 잡아야 돼. 1보다 커야도록 잡아야 되는 거죠. 얘들아, 여기에서 요거까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함수가 좌극한과 우극한까지 모두 0인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m값이 9분의 7이고 k값이 3분의 4니까 9분의 10이 더해서 9분의 1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번) 양수 a에 대해서 이렇게 된 녀석과 이걸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녀석을 위의 점 a에서 이렇게, 자, 저 녀석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일 수밖에 없죠. 로그 2에 x-1에 빼기 a. 여기 a라는 점을 잡았는데 거기서 한 칸 y축으로 k만큼 1, k만큼 이동했더니 이게 b가 된대. 그 b는 역시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p가 1,2일 때 1,2일 때 POA는 얘 정근선이 x는 1이죠. 그러니까 P가 이 정근선 위에 있는 거야. 1,2. 그럼 0, 원점한 지금 있겠지. OPA가 POB랑 OPA랑 OPB 얘의 넓이가 모두 얼마래? 5가 되도록 하래. 그럼 A 값을 찾으시오. 양수 A에 대해서. 자, 가장 큰 발상을 주는 건 확정적으로 여기 원점이 있어요. P가 1,2예요. 얘의 기울기가 얼마죠? 2지. 지금 넓이가 5로 일정하다라는 거에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밑변이 정해져 있고 이게 평행하면 요 넓이랑 서로 어때? 같다. 이 평행선. 그럼 지금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선분은 요거지. 기울기 2. 그럼 로그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기울기 얼마짜리? 2짜리. 이렇게 평행한 점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어때? 같다라는 거야.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옛날부터 배웠던 걸 생각해보라고.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했던 평행선을 두 개를 그어놔요. 요건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 있죠? 길이가 얼마로? 루트 5로.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가 될 거예요. 자, 요 녀석을 볼 건데 여기가 이렇게 이동할 때 1 늘었어? 얼마만큼 늘었어? k만큼 늘었어? k는 똑같이 이어야 하겠지. 자, 여기에 x좌표가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에 x좌표는 뭐야? 알파 플러스 1이어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얘들아,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야? 근데 이 로그 함수는 로그 2에 x-1 빼기 a인 거잖아. 이 빼기 a는 공통으로 있을 테니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알파 집어넣은 거랑 로그 2에 알파 빼기 로그 2에 알파 마이너스 1. 얘들아, 마이너스 a는 공통으로 사라져.
얘가 얼마다? 2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는 로그 계산하는 거야. 4가 되니까 4알파 마이너스 4 알파는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A는 어떻게 쳤죠? 자, 여기 좌표가 지금 4분의 3, 여기다 4분의 3을 집어넣어. 잠깐만. 4분의 4가 맞아? 3분의 4니? 연결된 거니까 3분의 4야. 쏘리. 3분의 4야. 그럼 여기가 3분의 4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3 빼기 a라는 y좌표가 만들어져. 얘들아 넓이가 얼마라고 확정해줬니? 그럼 2분의 1의 밑변 길이를 루트 5, 높이를 2 루트 5라고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요 직선까지,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 루트 5. 점이 나왔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할 때 2x 빼기 y는 0이라고 이렇게 잡는 거 맞습니까? 그럼 루트 5분의 2x 2배 3분의 8 빼기 y 빼기 하면 로그 2의 3 더하기 a가 2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a 값은 a 플러스 로그 2의 3에 플러스 3분의 8이 의 절대값이 얼마죠? 10이 되죠. 그럼 a 값 두 개를 찾을 수 있는데 양수 a야. 그럼 a는 3분의 30에서 3분의 22 빼기 로그 2의 3이다 라고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자, 11번 최대수가 1인 3차 함수. 이거 많이 했어. 그럼 이거 또 쫓아내야 되지. fx 한 번만 써줄게. 여기 dt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ft dt면 얘들아 여기 쫓아내면서 여기 비어져 있지. 진짜 비어진 게 아니라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야? 1이 생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gx가 이렇게도 표현돼. fx의 x 빼기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의 x의 ft dt라고도 쓸 수 있고요. 어쨌든 g-1은 0이고요. g'(x는 곱미분하니까 f'(x) x 플러스 1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봐봐. 얘가 몇 차 함수냐? 최대수가 자 4차를 미분했어. 최대수가 있는 거 4차 미분해서 4 떨어지지. 3차를 미분했어. 소리. 그럼 3이 떨어지지. 3인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 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3차 함수와 gx는 4차 함수인데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두 동시에 극값을 갖는 녀석은 얼마뿐이다? 2뿐이다. 그러면 요 f' 안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요렇게 있고 또 언제 g'은 0이 돼?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동시에 극값을 갖는 동시에 극값을 갖는 아하.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이렇게 돼버리면 GX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GX는 언제 극값을 가져? 2 때만 극값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f 프라임 x가 표현되는 거지. 그럼 f 프라임 x는 언제 극까지 f 프라임 x가 이게 f 프라임 x니까 f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가져. 근데 g 프라임 gx는 2에서만 극값을 가져. 그럼 동시에 극값을 가는 게 2만 있도록 표현이 된 거지. 이렇게 조합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f 프라임 x가 3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형이 5가 된 거죠. 자, g 마이너스 1이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뚜접하게 되고 여기 그냥 만나게 되는데 세 칸, 한 칸이 되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빨리 가자.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에 f형이 오니까 5가 되고요. gx는 자 마이너스 1에서 중근 3중근 3에서 그냥 근 자 체계수를 잘 봐야 되는데 도함수가 체계수가 3이야. 4가 떨어져서 3이 됐다는 소리지. 그럼 떨어지기 전에는 여기가 4분의 3이었다는 소리야. 이해돼? 체계수까지 맞춰줘. 그럼 F1은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6 플러스 5 G1은 8이니까 6 마이너스 3이라 6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24에서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됩니다. 또 안 푼 거 있어? 못 푼 거? 하면 돼요. 나머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요거 토요일날 갖고 와. 미적분 토요일날 할 테니까 그리고 따로 숙제 안 내줄 테니까 니네 그 이들 보고 준 거 있잖아. 그 두 개 다 다시 복습해 보세요. 영상 다 있어요. 빠짐없이 해보세요.